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 봅니다. 자, 보험금은 재배 배지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피해율. 이때 이 피해율은 다 피손이라고요. 피손. 즉 피해 비율 곱하기 손의 정도 비율이야. 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율이라는 거. 제 피손이 아니야. 여기는 피손. 이 공식이야. 이 공식.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다 이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율 구하는 공식.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피해 공식은 여기서 말하는 피해율은 다 피해 비율 곱하기 손의 정도 비율이야. 제 피손이 아니에요. 1과목은. 그럼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뭐 피해 비율은 이거잖아요. 즉 어떻게? 즉 재배 여기서 본이다 그러면 재배 본수 또는 재배 병이다 그러면 재배 병수 그렇게 쓰면 돼. 똑같이. 그리고 균상 재배 같으면 재배 면적이 나오겠지. 병이냐 본이냐 이런 건 그냥 같이 가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가 피해 곱하기 손의 정도 비율. 근데 우리 거기에서 톱밥에서 원목재배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잖아요. 손의 정답을 뭐 2, 4, 8 그렇게 구하지 않아. 우리 이제 원목당 면적으로. 우리 여기서 그 위에서 위에 폐 여기 손의 정도 비율은 달라. 저기에서 그 뭐죠 원목재배에서. 자, 그 다음에 그때 밑에 자 표고버섯이요 똑같아요. 자, 표고버섯 파서 톱밥 배지 봐봅니다. 즉 보험금은 재배 배지 곱하기 보장사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이다. 자, 단서조항 또 비례보상. 단 재배 배지에 배지당 보장 생산비를 곱한 값이 보험 가입금에다 큰 경우는 역시 뭐다 얘도 일부보험. 즉 일부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다시 계산해라. 비례보상에서 줘라. 아래 생산비 보험금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재배 배지분의 보험 가입금액에서 비례보상에서 줘라. 자, 균상재배 보험금은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단소조항 역시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한 값이 보험 가입비가 큰 경우에는 즉 일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보상해라. 자, 비례보상 구하는 공식이 보험금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재배 면적분의 보험 가입금액이다. 오른쪽 257페이지. 지금 다 똑같아. 원래하고 100% 가입했을 때 보험금, 일부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금, 100% 가입했을 때 보험금, 일부에서 가입금. 자, 그 공식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화재대물 배상 더 갑니다. 3번 하단에. 자,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의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벌금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는 화재대물 배상 책임 특약에 의해서 보험금을 주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이 화재대물 배상 특임 보험금은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에는 보험금 산출식은 없어요. 이것은 보험금 화재대물 배상에 대한 보험금 산출식은 없다고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약관에는 이제 좀 약관에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알고만 계세요. 거기는 그냥 이것은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내가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가 이제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상 책임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또 이게 소송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소송 비용도 또 여기서 지급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개요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우리 원해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자기부담금 봐보시면 단지 단위로 해라. 단지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버섯 재배사가 3개가 있어. 1동, 2동, 3동. 이랬을 때 자, A하고 A가 2개가 사고 났어. 그랬을 때도 이 전체 한 단지 안에서 단지차 자기부담금을 산정한다고. 애 따로 자기부담금 산정하지 않는다고. 단지 단위로. 그리고 매 1사고당 이번에 7월 20일 날 사고당 한 사고당. 다음에 또 8월 20일에 사고 났다. 그럼 또 그 사고 별도. 자, 자기부담금은 한 단지로 산정해라. 각각 산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우리 자기부담금은 소액의 10%로 하되 최저 30, 최대 100만 원.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가보시면 피복제 단독사고는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저 10만 원, 최대 30만 원. 자, 소설의 면책금 원해시설로 갔습니다. 자, 10만 원의 기준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 준다. 근데 10만 원 발생했다. 하나도 안 준다. 자, 그 기준점이 10만 원. 즉 10만 원 이하까지는 하나도 안 줍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소설의 면책금.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걸 갖다 우리는 소손의 면책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요일 아까 했던 거 그 내용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 이 단기요일표는 2가지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즉 계약자가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이 표를 쓰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계약을 1년 미만 할 때도 이 표를 쓴다는 거. 용도가 2가지라는 거. 단기 계약에도 쓰고 그 다음 2번째
계약자가 중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이 당기율표에 의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는 거. 제가 오늘 있을 때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 방금 프린터물에 보험금 산출 이거 안 했던 거 이거 한번 더 풀어요. 자, 이거 프린터물 봐봅니다. 자, 문제 3번 봐봐요. 방금 프린터물에 버섯. 자, 3번에 가보시면 8월 3일 날 사고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자, 사고 내용 거기 위에 올라가서 봐보겠습니다. 자, 재해는 강풍입니다. 사고는 8월 3일 날 났고요. 조사는 다음날 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봐봤더니 방금 우리 버섯집에서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잖아요. 그 1000제곱미터 중에서 400제곱미터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제조할가액은 가입 당시 제조할가액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즉 10만 원이네요. 그리고 작물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느타리 버섯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경과 비율은 80%, 손해 정도 비율 70%, 그리고 피해 병수는 총 몇만 명 중에 10만 명 중에 만 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 8월 3일 사고 보험금을 하는데 먼저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 1번. 일단 보험금 구하는 거.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작은 걸 쓰세요. 즉 손해액에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빼고 그다음 뭐하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를 하세요. 작은 걸 쓰세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래 보험 가입했을 때 몇 % 보상 받겠다고 가입해놨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손해액을 구해야 되겠죠. 자, 손해액을 구하는데 지금 얼마가 손해가 났냐면 400제곱미터가 손해 났잖아요. 400제곱미터. 그래서 자, 400제곱미터 곱하기 다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 똑같다고 그랬어요. 10만 원. 결론은 자, 4천만 원이 손해를 입었네요. 그럼 이제 여기 공식 그대로 넣게 되면은 즉 자, 4천만 원. 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로 하되 그러면 손해액의 10% 자기부담금이 400이잖아. 400. 손해액의 10%로 하되. 그런데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그래서 최대 얼마? 100만 원. 최대 100만 원만 뺀다는 거야. 자, 애하고 얼마? 보험 가입 금액이 애초에 우리가 1억 2천. 우리 보험 가입 금액 1억 2천 맨 처음에 설정했었잖아요. 120%.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나중에 사고 나면 몇 % 보상 받겠다고 계약 내용에 가보면 보장 수준이 60% 방금 우리가 가입했었잖아요. 그 계약사항에 가보면 나는 나중에 사고 나면 60% 보상 받을 거야. 그래서 60%. 그러면 3,900에 60%. 금액 얼마 나오냐면 2,340만 원. 2,340만 원. 내가 원래 보험을 100% 걸어놨으면 3,900을 타가지만 당신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60%만 나중에 보상 받을게요 라고 걸어놨어. 그래서 60%만 지급을 하는 거야. 이 60%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상 비율.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수준별 이율률을 60% 설정했어. 자, 그 다음에 자, 버섯 작물 봐봅니다. 버섯 작물 피해. 그래서 버섯 작물. 자, 보험금은 그대로 똑같이 해봐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아니 자, 보험금이요. 보험금은 무슨 면적? 즉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그 다음에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다. 자, 거기에서 보험금 그대로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봤더니 재배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몇만 병이냐 10만 병이었잖아요. 10만 병 재배했잖아요. 자, 10만 병 곱하기 보장 생산비가 얼마? 480원. 자, 경과 비율이 거기가 얼마 나왔냐면 90%. 경과 비율이 90%. 그죠? 아니? 80%. 사고를 지금 내가 두 건 줬구나. 예. 자, 지금 8월 4일 걸 하는 거예요, 우리. 8월 4일 거 보니까 경과 비율이 몇 프로? 80%. 0.8. 80%.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인데. 자, 피해율. 자, 피해율은 피손이라고 했잖아요, 피손.
자, 이때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잖아요. 자, 이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자, 원래 재배 병이 몇 병? 10만 병. 10만 병분에 이번에 몇 병이 피해봤냐면 10,000병. 거기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이 몇 번이냐면 70%. 0.7. 그죠? 자, 거기에다가, 자, 이제 여기까지 여기 나왔죠? 그럼 얘가 몇 프로 나온가요? 얘가 몇 프로 나와요? 어? 얘가 0.07%? 0.07.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방금 뭐라겠어요? 얘는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지금 몇 프로 설정해놨어요? 70% 해놨죠, 70%. 70% 해놨잖아요. 그래서 비례보상 시키라 이 말이에요. 비례보상. 그럼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아까 3,360이었잖아요. 3,360만. 얘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4,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즉 10만 병 곱하기 얼마? 480원. 70%. 이렇게 하면은 이 돈이 맞나? 186만 7천 나오나요? 188만 1,600원 나오나요? 네. (08) 피해율 10만 병에 7 곱하기 7%. 자, 180 이걸로 바꿔요. 188만. 아무튼 이 의미는 아시겠죠? 이 공식 그대로 두 배 넣으시면 돼요. 자, 일부 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비례보상 시키는 거. 자, 그랬는데 방금 우리가 소설의 면책금이 얘는 얼마라고? 작물은 무조건 10만 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별도 뭐 10만 원 빼고 그런 거 없어요. 즉, 자, 이 산출된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 준다. 188만 1,600원을 다 준다는 거야. 근데 만약 이 산출된 보험금이 99,000원이었어. 그럼 이때는 돈 하나도 안 준다고. 소설의 면책금이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봐요. 즉, 사고가 두 번 났잖아요. 즉, 8월 25일 날 사고. 자, 봐보니까 얘는 작물을 재배 포기했다 있잖아요. 즉, 몇 퍼센트 이상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보니까, 70% 이상 됐구나. 즉, 피해 병수가 몇만 병인가? 9만 병. 그러잖아요. 호우로 인해서. 봐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자연재해 봐봐요. 해서 봐보니까 여기는 일단은요, 버섯 해서. 자, 보험금, 이 공식 그대로 넣어봐요. 자, 보험금은 자, 재배 면적이 얼마다? 똑같이 10만 병 곱하기 480원 포장 생산비. 자, 곱하기 경과 비율을 여기는 90% 줬죠. 경과 비율. 자, 곱하기 피해율. 자, 이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하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비율은 10만 병 중에 이번에 몇만 병이 9만 병이 있구나. 거기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 몇 퍼센트냐면 0.8. 98, 72, 72%. 0.7이겠네. 0.07인가요? 네. 90%, 80%인데? 98, 72. 0.07. 여기도 0.07이다고? 0.72. 그래. 0.7이 72%다. 90% 나오고 80%, 90%, 98에 72, 72% 아니야? 0.07이가 아니라 0.72가 아니에요?
아, 0.9 곱하기 0.8이잖아.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0% 나고 80% 났는데. 그래, 72%. 아, 얼른 생각해도, 그 전에 90% 자살나고 80% 자살나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00% 가입했을 때. 그죠? 자, 100% 가입했을 때라고,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일부 보험 가입했으니까 똑같이 비례 보상시켜라. 3,360만 원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방금 똑같이 즉 재배 병수 곱하기 보장 생산비. 비례 보상시킨 거예요. 이 금액은 맞나요? 네. 2,177만 2,800원. 이렇게. 다만 다시 설명하자면 이 과목에서는 아직 여기 비례보상만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피해를 구하는 공식 이 과목에서는 재피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배 면적이 대신에 가입 면적 그대로 들어있고 그 차이점일 뿐이에요. 이 과목에서 그것만 바꿔주면 돼. 나중에 업방이 바뀌어서 비례보상식만 들어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계약 인수까지 자 봐볼게요. 자, 259페이지. 자, 교재 259페이지 가보시면, 자, 계약 인수 들어가겠습니다. 가입적 정곡입니다. 자, 보험 가입 자격. 자, 우리 여기 원해시설에서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내가 직접 재배는 안 하지만, 내 시설물이 너무 비싸니까 어때요? 내가 보험, 자, 소유자도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도 버섯도 역시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임차해서 재배하고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농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은 그 세 번째 줄 가보시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 다음 작물은 당연히 어때요? 경작하는 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물은 봐보시면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래서 각각의 표고버섯의 재배 방식, 원목 재배 또는 톱밥배지 재배 방식이더라. 느타리는 재배 방식이 균상 재배 또는 병 재배 방식이더라. 새송이는 병 재배 방식이더라. 양송이는 균상 재배 방식이더라. 자, 그 다음 보험 가입 기준에 있어서 하단에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봐봅니다. 한 단지 내에 단동하우스 섞여 있어요. 연동하우스 섞여 있어요. 버섯 재배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가입할 수 없고 각각 단동은 단동끼리, 연동은 연동끼리, 버섯 재배사는 버섯 재배사끼리 별도로 보험 가입해라. 우리 똑같죠? 은행시설에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우리 단지에 대한 개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최소 가입 면적 단동과 연동은 300. 다만 경량철골조 우리 유리온실에서 제한 없듯이 경량철골조도 제한이 없더라. 그리고 반드시 농업용 시설물에 가입해야만 부대시설 및 시설 작물이 가입이 가능하더라. 자, 우리 유리온실에서 원해시설에서는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농업용 시설물은 가입 안 해도 부대시설하고 시설 작물만 가입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원해시설에서는. 네, 버섯에서는 별도 단서조항 없어요. 유리온실은 가입이 그랬으나 여기는 별도 단서조항은 없다는 거. 즉 여기는 어때요? 어쨌든 간에 농업용 시설물하고 시설 작물, 즉 버섯은 함께 가입이라. 자, 그 다음에 인수 제한에 가보시면 자, 인수 제한은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보시면 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봐보시면 자, 판매, 2번 작업동, 창고동 안 돼요. 그 다음에 피복제가 없으면 안 돼요. 라번에 보시면 먹재, 축제 안 돼요. 비가림 시설 안 돼요. 쭉 보시고 뭐 1년 이내. 자, 특이사항 없고요. 자, 버섯에서 봐보시면 먼저 첫 번째 원목하고 톱밥배지가 있는데 261페이지 가보시면 자, 원목에서는 나번만 기억합니다. 일단 어때요? 우리가 원목 너무 오래 쓰면 영양분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몇 년 차? 원목 5년 차 이상의 표고버섯은 인수 제한. 원목 너무 오래 쓰면 영양분이 없더라. 이렇게 기억.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느타리 버섯 가보시면 자, 재배 방식이 두 개라겠죠. 즉 균상 재배하고 병 재배 이해 방법으로 재배하는 버섯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새송이는 무슨 재배? 병 재배 이해는 안 된다. 양송이는 무슨 재배? 균상 재배 이해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입금 보건제도는 애도 우리 온해시설하고 똑같아. 가입금 보건제도. 자, 얘처럼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자, 봐보시면 제가 1월 1일 날 보험 가입한 거예요. 지금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방금처럼 내가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 설정해놨냐면 1억 2천만 원 설정해놨어. 보험 가입 금액을. 어쨌든 간에 나는 어때요? 1억 2천 안에서 내가 보상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1억 2천 안에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보험 받으면 돼. 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자, 그런데 방금 자 얘가 만약에 얘가요. 자, 이 사고가 방금 뭐 7월 며칠이었더라? 자, 8월 3일이었잖아. 자, 얘가 8월 3일 사고였어. 자, 8월 3일 날 뭘로 인해서 태풍으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손해액이 얼마가 나가냐면은 자, 이거 이제 100%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초탈 한번 해보게요. 자, 그냥 100% 가입했다는 조건 해가지고 내가 내 태풍으로 인해서 내 보험금이 4천만 원 나갔어. 4천만 원. 자, 계약자는 그런데 자, 자기 부담 빼고 3,900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계약자는 이 돈을 받아서 본인이 뭐 통장에다 적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반드시 뭐 해라고요? 온상 시설물을 반드시 온상 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4천만 원을 주는 거야. 근데 온상 복구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감가상각 시켜버린다고. 즉 4천만 원에 대해서 1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그 돈을 준단 말이에요. 복구를 안 했을 조건. 근데 계약자가 나 복구했다 그러면 다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때 있잖아요. 계약자한테 4천만 원 줬어. 근데 이때 이 계약자는 자 온상 복구 완료했어. 그러면 바로 이 계약자의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2천에서 4천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시설물이 정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자는 다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돼버리냐면 1억 2천이 돼버려. 1억 2천.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8월 30일 날 또다시 태풍이 불어서 사고가 났어. 이때 또 얼마가 나갔냐면 자, 계약자한테 또 9천만 원이 나갔어. 그럼 계약자는 또 역시 이 9천만 원을 받아서 뭐 했냐? 시설물을 원상 복구했어. 계약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지금 자기 부담 것만 계속 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계약자는 이익이 없어. 시설물 다시 원상 복구했기 때문에 이때 이 계약자는 다시 또 보험 가입 금액이 또 얼마로 살아나 버려요? 또 1억 2천원 살아나 버린다. 자, 그런데 자 10월 20일 날 또 태풍이 났는데요. 이때 계약자는 이제 전손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만약에 1억 2천 손해액이 발생을 했다 해봐. 전손 나가지고 1억 2천. 그때는 계약자한테 예를 들어서 1억 2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얘는 그때요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이 된 거잖아. 이상이 되었으니까 이 돈 주고 어때요? 끝. 바로 이제 그때는 보험 가입 금액 다시 복원 안 된다고. 그때는 바로 보험 계약이 소멸돼 버린다고. 소멸. 즉 보험 가입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소멸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즉 보험 기간 안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이렇게 한도 내에서 다발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자는 이익이 없다고. 계속 농사 지으세요. 오케이. 농사 지으세요. 오케이. 계약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자기 부담금만 계속 주고 가는 거야. 다만 농사를 계속 짓게끔 이런 제도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험 가입 금액 보온 제도라고. 우리 시설 작물도 그래요. 우리 시설 작물도 있잖아요. 시설 작물도. 자, 봐보시면 보험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해봐봐. 근데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시금치라고 해봐봐. 제가 자꾸 요즘에 시금치 안 해. 저는 요즘 시금치 엄청 먹어. 시금치가 우리 몸에 좋대요. 좋대요.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 한번 아팠더니 아주 극도로 제가 건강에 사실 예민해져가지고 정말 저희 식탁에 보조식품이 진짜 아주 가지가지 요즘에는 아주 그런 것에 눈을 들어가지고 오만 것을 제가 다 먹고 살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먹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한테 제 이제 막 부족한 거 제가 막 검색하잖아. 시금치 많이 먹으라 해서 요즘에 또 막 극도로 요즘에 시금치에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입에 시금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금치가 예를 들어서 생장 기간이 지금 며칠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자면 시금치를 그러면 4개월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생장 기간이. 그래서 1년에 내가 3번 재배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우리는 이 4개월까지요. 그 다음에 8개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번 재배를 해. 이 한 구간을 갖다가 우리는 한 번 끝나고 또 심고 또 심잖아요. 얘를 갖다 우리는 잡기라고 그래. 잡기. 얘를 갖다 잡기. 그러면 이 시금치는 1년 안에 지금 몇 잡기가 이루어지냐면 3잡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3잡기. 그러면 자, 이 1잡기는 보험 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요? 4월 30일까지죠. 1잡기 보험 기간은. 1잡기 내의 보험 기간. 원래 이제 전체 보험 기간은 1년이지만
일잡기의 기간은. 근데 이 일잡기 있잖아요. 1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는 지금 현재 내가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 가입해놨다고 해봐봐. 그랬을 때, 자, 언제? 2월 10일 날 보험 사고 났어. 그랬을 때, 자, 방금 우리 아까 보험금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보험금이 자, 200만 원 나갔어. 그 또 사고 날 수 있죠? 4월 10일 날. 또 날 수 있죠? 자, 300만 원 나갔어. 다시 말해 1,000만 원 이내에서 계속 줄 수 있어. 다 얘도 계속 복원이 되는 거야. 즉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복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기간 안에는 이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이내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 계약자가 지금 현재 500만 원 가져갔잖아요. 자, 그리고 나 다 이자기 시작을 해. 이자기. 그럼 이자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즉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6, 7, 8, 9. 9월 30일인가? 8월인가요? 8월 자 31일. 자, 얘가 이자기잖아요. 그럼 이때 이 5월 1일 날 새로운 작기가 시작할 때 이때 보험 가입 금액 얼마로 시작한다고요? 1,000만 원으로. 거기도 복원이 돼버려. 이미 지급됐어도. 이거 다 시설작물 복원제도라고 표현해. 근데 만약에 자, 이때 있잖아요. 4월 30일 날 이때 얼마가 사고가 터져버렸다? 1,000만 원이 타고 터졌다. 그랬을 경우는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에 빼고 이거 1,000만 원 지급되고 이때는 보험 계약이 소멸. 보험 계약이 끝나버려. 그래서 그 작기 안에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는 일단 그 작기는 끝내고 다시 이 작기가 시작될 때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다시 복원돼요. 시설작물도. 이건 시설작물 복원제도예요. 얘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은 농업용 시설물 복원제도. 그래서 거기 자 261페이지에 5번에 가입금액 복원 봐봅니다. 1번에 보상 이후 별도 인수처리 기준 없이 보험 가입금액이 복원되더라. 즉 어떻게 해요? 인수처리 없이 자동적으로 복원시켜버려. 그래서 보험기간 내 2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대와 동일하게 손해액을 보상해주더라. 2번 복구가 완료된 하우스에 한해서 농협에 복구 완료 신고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되더라. 단 사고별로 보험 가입금액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소멸되고 가입금액은 복원이 불가되더라. 아까 여기 최종적으로 내가 보험 가입금액 이 사고가 났을 때 이때는 보험계약 소멸, 해약. 그래서 자, 온해시설은 여러분들 온해시설하고 버섯은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연결해서 보험금이라든가 보험료 산출 시 비슷하잖아요.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 강의 일정은 일단 여기 순서대로 있잖아요. 안 한 것들 순서대로 쭉 갈 거예요. 새로운 업무 방법서로. 그리고 나서 전체 이게 딱 한 페이스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핵심 요약정리로서 특히 개정된 거 싹 저희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